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부동산에서 어떤 호황이 오면은 생각지도 않은 금액의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만의 토지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PPT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토지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 또 토지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포트폴리오 만들기의 PPT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게 흥미로울 거거든요. 우리가 토지 투자에 관심은 많이 가지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고 한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뭘부터 체크해야 될지를 잘 판단이 안 써가지고 왕좌왕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이거를 보시면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도움이 되실 건데, 땅 사기 전에 체크할 거와 투자 목적 정하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첫 번째가 내가 사는 땅이 정말 돈이 될까요? 이거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 땅이 정말 개발이 될까요? 아니면 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몇 배나 오를까요? 또 몇 년이 걸리는지, 언제 되팔아야 하는지,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소액으로도 가능한지, 소액이라면 얼마 정도가 되는 건지, 이런 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6가지를 한번 뽑아서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토지를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내가 땅을 왜 사는지, 실수요인지 투자인지 그 목적부터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실수요로 농사를 짓는지, 아니면 전원주택지인지, 아니면 내가 거주로 할 건지, 뭔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하셔야만 실패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적부터 정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실수요 목적인 경우에는 내가 투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고, 화가 날 필요도 없고, 화병이 생길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투자의 목적인 경우에는 특별한 거잖아요. 돈이 되는 곳, 수익이 나는 곳을, 땅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실수요 목적과 투자 목적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땅을 산다면 어떤 목적으로, 실수요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를 분명히 정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수익이 나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SOC나 4대 선행지수나 중심 상업지가 같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야 되거든요. SOC는 뭐냐 하면은 사회 간접 시설인데, 이거는 나라에서 만드는 시설이 사회 기본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닦는다든지, 고속도로를 넓힌다든지, 항만이라든지, 철도, 전기, 통신, 이런 거는 정부에서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은 산업단지가 들어가거나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나라에서 하는 거를 SOC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4대 선행지수는 뭐냐 하면은, SOC에도 나라를 구축하는 도로를 만들지만 4대 선행지수에도 도로망 정비, 그 곳곳에 사람이 쉽게 차를 가지고 들어가거나 내가 걸어 다닐 때 교통이 원활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망 정비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전력이나 수도나 하수 종말 처리장 같은 게 잘 구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게 진짜 전기로만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전기만 있어가 될 일도 아니고 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수 종말 처리장도 있지만 오수 처리장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4대 선행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심상업지는 뭐냐면은 중심에서 항상 3km, 5km 내에 있어야만 투자의 가치로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향후 5년 동안 개발할 곳은 3km, 5km 안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를 벗어나서 너무 멀리 가버리게 되면은 땅값이 조금 산 대신에 기간이 오래 간다고요. 기간이 오래 가는 거를 일반인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땅 사기 전에 투자 목적으로 할 때는 이런 SOC나 4대 선행지수나 중심 창업지가 내가 사고자 하는 땅 주변에 아우러져 있는 건지를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만 투자의 목적이 분명하게 내가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땅이 돈이 되는 신호를 알려줘요. 사람들은 땅이 돈 되는 신호나 개발 신호를 알기는 아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뭐 도로 공사를 하고 있거나 뭐 하수도말 처리장을 다시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짜증 내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세차했는데 내가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가다 보면은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흙먼지가 먹거나 이러면은 뭐 또 이렇게 공사하고 난리 굿이냐고 막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도로를 확장하고 있지? 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생기려나? 교통이 많이 필요로 한 건가? 이런 거를 한 번쯤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돈 되는 곳은 뭐냐면 깃발 같은 게 꽂혀 있고 또 도로 공사를 하고 있고 도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덤퍼 트럭이나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항토 먼지가 막 날아다닐 거고 또 공사 현장에는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개발 반대 현수막이 어디든지 다 붙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갈래 향사인 것 같아요. 토지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재개발 쪽이나 재건축 쪽도 마찬가지예요. 개발 반대 현수막은 항상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거에 가보면은 이 개발 반대 현수막이 너덜너덜해져 있는데도 주변에는 막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거를 한번 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눈여겨 보라는 거예요. 눈여겨 보면은 분명히 뭔가 개발될 신호니까 개발된다는 신호는 돈이 되는 신호거든요. 꼭 체크하셔가지고 호기심 갖고 한번 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5년, 10년, 15년 토지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기인데 이게 이제 진짜 핵심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땅을 샀단 말입니다. 샀는데 보통은 땅에는 삼성법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3년 가고 3배 뛰고 3년 가고 3배 뛰고 하는 이런 삼성법칙이 존재하는데 3천만 원을 가지고 5년 기간을 두고 내가 투자했을 때 기본 3배 정도가 오른다는 거야. 그러면 9천만 원 되잖아요. 이 9천만 원 가지고 또 5년을 투자를 하게 되면 또 3배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2억 7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5년을 투자해서 3배가 되면은 8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이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벌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땅을 살면서 딱 기간을 더 버렸기 때문에 되게 실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가치가 될 때까지 기간을 둬야 되는데 이거를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딱 정기적금 넣듯이 딱 돼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안 되면은 땅이 돈이 안 되고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5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는 5년을 갔을 때 기본적으로 3배가 오른다면 1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또 1억 5천을 투자했을 때 5년 갔을 때 3배로 봤을 때 4억 5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억 5천만 원을 다시 투자했을 때는 5년의 3배를 보고 13억 5천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활용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딱 점 찍듯이 규정대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5년 후에 매달 며칠 날 이 돈이 이만큼 되겠다는 건 아니라고요. 5천만 원이 10년 후에는 4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15년, 20년 후에는 13억이 되는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억을 내가 투자했을 때는 똑같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1억 있다면 1억에 대한 대가가 15년, 20년이 되었을 때 이런 27억이라는 돈을 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2억을 투자하면 또 15년, 20년 후에는 54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 부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보상 받았는데, 누가 땅이 뭐 개발이 돼가 돈이 나왔는데 뭐 80억을 받았다니, 뭐 36억을 받았다니, 이런 얘기들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PPT를 해가 만들지 않는 이상은 어렴풋이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서 보면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근데 세월도 또 작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땅을 하나 사가지고 사실은 10년, 20년까지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인고의 세월을 누구나 다 견디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견디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 세월 동안 가면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역경이 생길 거 아니에요. 좋은 날도 있을 거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돈이 좀 벌리는 날도 있을 거고, 또 돈이 너무 안 벌려가지고 돈에 또 쪼달려가지고 당장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처분해가지고 뭔가 해야 할 그런 시점도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사놨던 이런 땅들을 가치가 되기 이전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이득을 창출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 사정에 의해서 물건을 파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은 금액만큼의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을 사도 크게 재미를 못 보니까 사람들은 땅 거 재미없다 그러고, 땅은 오래 간다 그러고, 한금성이 늦어서 땅을 기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라는 거는 너도 나도 다 가는 세월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견디내는 그 세월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상으로 들어오는 게 큰 돈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좀 알고서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토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되 토지 투자를 하되 땅이 돈 될 때까지를 가야 하는 마음의 준비가 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